팍 앉는 거죠. 요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결국 이거단 말이죠. 이렇게 이 씨앗이 있으면 요 속에 을을 넣어놓고 여기다가 공기층을 만든단 말이죠. 공기층을 만들어. 그래서 술은 부푸른 거예요. 부푸른 거. 그러니까 이 빵장사제라는 게 공기층을 만들어 팍 부풀린단 말이죠. 이게 껍데기를 확 부풀림으로써 뭐냐면 이 을을 보호한단 말이죠. 보호. 그죠? 묘가 을에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죠? 그죠? 요렇게 딱 끌어안게 해가지고 꽉 안은 다음에 훼손을 꽉 막는 것이 원래 이래서 뭐냐면 이 을이 최대한 위축된 거잖아요. 최대한 위축.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12신살로 따질 때 제살이 되면 언젠가는 내가 천하를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을 만드는 것을 꿈꾼다 이거죠. 아직은 여력이 없다. 꿈꾼다. 그래서 이 제살이 옴으로써 뭐냐면은 이것을 꾀돌이별로 본다는 거죠. 왜? 행동적으로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꾀를 써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우리 12신살 적어줄 때 실제 그래요. 팔자 쭉 적어줄 때 제살 운에 들어오면 꾀를 써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운에 이게 문구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이게 다 걸리게 돼 있거든. 또 해보면 자기들 해보면 그 아주 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망을 꿈꾸는 사람이거나 하면 다 이 제살이 있단 말이에요. 팔자 내에.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자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수기가 여기다 내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자가. 그죠? 자월의 수기가 확 내려오면서 일종의 비와 이슬과 같은 존재로서 이곳에 확 맺히면서 축에 이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축에 이르게 되면 축이 그것을 쉽게 말하면 요 사이 틈 사이로 자가 끼어들어 있는데 그것을 얼려버린단 말이죠. 얼려서 깨트리는 게 뭐냐면 결국 술이 축의 형을 하는 거단 말이죠. 형의 작용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자 축에서 경이 그죠? 뭘 하냐면 경은 결국 여기에 껍데기를 만든 거죠. 요게 경이단 말이에요. 요게 경. 껍데기. 그죠? 경을 어디서 자에서 사지. 그죠? 축에서 묘가 되도록 해서 해가지고 옛날식으로 하면은 옛날 표현에는 손모한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손모. 그 손모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술이 꽉 끌어안고 있는데 이제 축에 의해서 뭐냐면은 그 수기를 확 얼리면서 결국 자수의 여기가 그대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개수, 그죠?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을 하면은 깨진단 말이죠. 결국 그 바위가 요렇게 생긴 바위가 있는데 겨울에 수기가 자꾸 들어와갖고 침투하면 축월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얼어서 바위를 깨트려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봄이 되면은 바위가 쭉 벌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아주 미세한 씨앗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대로 그 일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래 겨울 동안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그 일을 반복하는 게 소는 소 같은 짓을 한다 하는 우리가 막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형에 의해서 등껍질을 째내는 것과 같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때 뭐냐면은 술이 요때까지는 어느 정도 작용력을 하겠죠. 묘를 끌어안는 작용력을. 그 다음에 인에 이르게 되면 일단 삼양으로서 양기가 밀고 올라오겠죠. 그렇잖아요. 축에 의해서 째진 자리에 어느 한 부위가 이제 약해갖고 째진 자리에 간목이 밀고 올라온다 이거죠. 간목이 밀고 올라올 때 을이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이제 튀어나가기 위해서.
그죠? 을이 발동을 해서 찍고 나오기 때문에 따라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펼쳐 나오면서 이때 술이 인을 볼 때는 무력화 되겠죠. 이제 서서히 무력화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무력화가 된 뒤에 뭐예요? 묘가 오면 술은 해체되고, 그래서 요때 묘술 합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묘가 술을 해체시키고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 요때 보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신묘일주가 있는데, 신묘일주가 있는데, 이게 남자다. 그러면 철을 빨리 장가를 가야 되는데, 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술에 의해 끌어안겨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언제 장가를 가겠어요? 인이나 묘나 진이 올 때 간단 말이죠. 진이 술을 확실하게 해체시키든지, 그죠? 묘가 이제 펼쳐내서 거의 술을 무력화시킬 때 장가 간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펼쳐내는 기운도 마찬가지로 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틀리단 말이죠. 이거는 벌써 술이 없다면 인에서부터 펼쳐내기 시작을 하겠죠, 바로. 어차피 그 보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술이, 뭐냐면, 이렇게 평소에 이게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면, 그죠? 요 묘와 진에서 진중 가면은 확실하게 이제 이 재성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움직여진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주자치 진이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이 있으면 미리 깨주는 거죠. 진이. 근데 이제 월에 있는 것은 우선적 대세나 환경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대운에서 흘러가는 걸 보면 그걸 계절로 보라 하잖아요. 계절. 대운은. 이 계절의 움직임 따라서 이것들이 합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묘술 합화가 되는 게 아니고 상황 따라서 바뀐단 말이죠. 합은. 사오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때의 묘술 합화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묘술 합화 때문에 팔자가 이래 됐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진에 이르게 되면 결국 뭐냐? 확실하게 술을 해체시키잖아요. 이때 해체시킬 때 결국 뭐냐면 결국 이거잖아요. 그죠? 금기를 그죠? 묘지 절지시킨 거잖아요. 그죠? 거꾸로 하면 유금이면 그렇고, 그죠? 절태지로 해도, 묘지로 해도 마찬가지고, 절지, 묘지, 그죠? 절지, 묘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금기가 해체되는 구역이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 결국 표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표와 리가 바뀌면서, 결국, 형태를 바꾸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을이 이제 튀어나오는 모양을 갖추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되면 일종의 망신살이죠. 망신살. 그죠? 인호술이 볼 때 살을 보면 망신에 해당된다는 거죠. 결국 망신이 온다는 것은 자기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죠? 자기의 기운을 반쯤 주고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 이르게 되면은 자기가 그 기량을 어차피 제대로 발휘하는 모양이 못 되고, 오에 이르게 되면 인, 오, 술, 물이 지으면서, 그죠? 결국은 확실하게 술이 오히려 오와 동요되어서 화기처럼 놀아버린단 말이죠. 이때가. 그 다음에 이 인호술이 온 다음에, 그죠? 미에 이르게 되면은 이 미가 뭐냐 하면 목기를 거둔단 말이죠. 목기를 거두어 드리는 작용을 한다. 결국 이 미토에서 목기를 거두어 드리는 작용을 함으로써 뭐냐면은 지상에 다시 금기가 내려올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목기가 분출하던 것을, 그죠? 뿌리를 여기서 걷어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려 올리는 힘이 스스로 해체됨으로써, 미에 의해 해체됨으로써 술이 다시 지상의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여기서 마련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일종의 뭐냐면 형살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형작용이 거기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선생님, 형작용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제 건하게 퍼져 있는 금기가 확 퍼져 있다가 그 지상 그 천상에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건기가. 건이 퍼져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뭐냐면 조를 만들거든요. 다시 이제 조를 만드는 현상으로서 다시. 그래서 이제 미의 말에서부터 신으로 넘어가면서 마얻은 게 마르잖아요. 입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르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 근원적인 열기는 남아있지만, 그죠? 뿌리를, 화기의 뿌리를 없애놓음으로써 이 미에서 신으로 넘겨주는 작용을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때 묘는 뭐냐? 요때 을경합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요때 을경합이잖아요. 요때. 그죠? 묘하고 신은 결국 을경합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묘가 다시 안으로 감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안으로 다시 감추면서 우리가 말하는 을이 신에서는 태지도 되고, 그죠?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결국 뭐냐? 을이 이제 이제 기세를 죽이고, 이제 다시 술이 대세로서 을을 포장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을을 포장해 나가다가, 그죠? 유에 이르게 되면은, 묘가 유를 충함으로써 확실하게 이제 끊어진 자를 가죠, 절지로. 절지로 딱 가면서 딱 앉는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 묘가 안에 탁 기어 들어가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리옴으로써, 그죠? 수리옴으로써 이제 확실하게 묘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탁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 묘술합은 언제 일어나느냐? 책 보면 거짓말을 얼마나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놓고 보면 책 보면 거짓말 태바이다니까요. 안 본 게 더 낫잖아요. 안 볼 수는 없고. 그런 거 이제 자꾸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인해합부터 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해봤잖아요. 중간중간에. 그게 이제 생각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를 했던 건데, 결국 뭐냐면 이게 전부 하나처럼 다 돌아간 때 이제 막 돌아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해체되고 합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팔자풀이가 그 상황 따라 시기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앉고 나서 술생해하고, 그죠? 이렇게 변화를 한단 말이죠. 해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술이 딱 화를 감싸는 힘이 더욱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자로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토로서의 그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그냥 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항상 그렇게 배치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배치를. 토라고 하는 작용력이 결국 뭐냐면 저토록의 인모나 중화의 모양보다 요거는 묘지로서 하고 다음 글자를 열어주는. 그래서 자자인묘묘 사오오신유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지혜님이 네. 요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 미가 오만큼 파워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게 다 그렇죠. 모든 기운이 다 그런 거죠. 자생축하고 축생인하고 인생묘한다.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 반대편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합은 그런 작용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보면 이게 뭐냐면은 반대에서 오의 작용이 움직여줌으로써 뭐냐면 충한 뒤에 합이 오거든요. 충 뒤에 항상 합이 오고 그 다음에 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변화할 때 변화 과정은 충합생 하면서 충합생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가 오가 펼쳐지고 난 뒤에 자가 축으로 넘어갈 때는 자의 대화작용을 받아서 자가 축으로서 그죠? 이렇게 합으로서 해가지고 다음 글자로 넘어가고 변형을 그렇게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사람의 일도 변화가 올 때 팔자가 이렇게 8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 사주를 관찰하는 게 뭐냐면 잘한다. 어떤 글자가 왔을 때 무엇도 충할 자 있느냐, 이걸 1번으로 본다는 거죠. 충할 자 있느냐.
이것이 인간사에서 뭐냐면 혼란이기도 하지만 충이라는 건 실제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현상은. 혼란 속에 나타나지만 뭐냐? 생을 위한 동작이라는 거예요. 생을 위한 동작. 첫 동작. 그래서 뭐냐? 충 오면 다음에 무엇인가 생성된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허물어뜨리고 기존의 것을 허물고 이때는 아픔이잖아요. 뭐 있던 거 없애면. 그러나 새 것을 만든다. 새 것을 생산한다. 그 다음에 합할 게 있느냐? 합할 것이 있느냐? 합할 것이 있다면 다시 합을 해서 생산을 유도한다는 거죠. 생산을 유도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다음 글자로 넘어가서 다음 글자로 연결되는 일종의 생애작용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 토생금, 금생수, 수생, 목목생화가 아니고 자생토, 자생축, 축생인, 인생묘, 묘생진 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 같은 경우도 저번에 우리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결국 뭐냐면은 묘에 의해서 유의 기운이 깨트려지면서 충작용이 일어나면서 진유합을 하면서 그죠? 일종의 수기로 전환된단 말이죠. 요때 진은 수기를 지상에서 얼어있던 수기를 모두 다 끄집어내서 들어 올린 다음에 이때까지 발생된 그 직진성의 운동성을 유연성을 갖춤으로써 만상으로 퍼지게 해주는 화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퍼지는 힘이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저번에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충합생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충합생. 그죠? 참 어렵다 그지요? 말하는 데도 어려운데.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내 눈으로 확인하거나 뭔가 하나하나 캐낼 때 뭐 어려운 수학 공식 하나 풀듯이 거기서 사실은 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팔자들이 있다 이러면은 이러한 관점으로서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죠. 이게 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죠? 인해합도 아무 때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술도 마찬가지, 뭐냐면 우리 그 육합적인 면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육합은 뭐냐면 삼합은 일종의 운동성으로서의 그 과정이나 변화 과정을 이야기해 놓은 거라면 육합은 표리 관계를 이야기해 놓은 거단 말이죠. 표리 관계. 그래서 이면과 일면, 그죠? 경신일주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은 팔자가 안 좋다 이거 실제로는 경신일주 같으면 처덕이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신 뒤에는 뭐가 있느냐? 을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너 마누라가 말 안 설치고 조용하게 있나? 그러면 우리 마누라 억수로 착합니다. 그러면 짝으로 딱 좋다니까요. 실제로 그 부인들이 우리가 이게 뭐 금이 뭐 기립돼 있고 뭐 이래서 비겁이 이래 있어서 뭐 안 좋다 해도 처들이 보통 억수로 선량하고 착한 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는데. 예, 그러면, 자, 이거죠. 제가 저번에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한 게, 이게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라 했던 게, 이거죠. 을과 경, 그죠. 갑과 기, 그 다음에 병과, 신, 그죠. 정과 임, 무와 개가 그거잖아요, 그죠? 천간적인 우리 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상에 내려오면 요것과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인과 미, 그죠? 묘와 신, 그죠? 사와 유가 되죠. 병신. 그 다음에 정과 오와 그죠? 해,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토를 개수를 갖다가 어디다 잡아야 되지? 자와 이거를
표를 갖다 넣기 좀 애매하다, 그지? 요거는 조금 애매하게 한번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 지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갑자일주에, 을축월에, 병인월에, 뭐 정묘시다. 물론 간지가 이런 간지는 없죠. 제가 그냥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자, 이게 남자 팔자건 뭐 여자 팔자건 그 형제수 살리기 이런 거 해보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적용 필요 없이, 자, 병화가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병화가 있다. 우리 오행적으로는 병화지만, 그죠? 을의 뒤에는 무엇이 숨느냐? 경이 숨는다 이거죠. 자, 표리, 경이 을 앞으로 나왔다가 을이 경을 쌓아놨다가 한단 말이죠. 갑 뒤에 기가 있고, 자 뒤에 축이 있고, 축 뒤에 자가 있고, 인 뒤에 해가 있고, 묘 뒤에 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병일주인데, 형제가 화에 해당되는 게 어디 있느냐? 술 중에 정화, 튀어나온 정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 모양을 보고 너는 삼형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한 놈은 멀리 떠난 놈이고, 왜? 이면에 숨어서 저 뒤에 있으니까 한 놈은 옆에 근접하여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확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8형제도 또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한번 진짜 8형제까지 찾은 적이 있거든요. 어느 팔자냐면 신해생인데 경인월에 정묘일주에 신해시, 이게 8형제가 되는가 한번 해봅시다. 진짜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가끔씩 손님을 놀래키는 이게 사형제네? 이런, 삼형제밖에 없는데 하나 지었어. 한번 물어봐. 딱 이래 된다니까요. 자, 요 병이 하나 숨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인이 하나 있죠? 인 중에 병화가 숨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 해가 있고, 그죠? 을이 있고, 묘 중에 술이 있고, 다시 인이 있고, 자, 병이 신고합을 하죠. 자, 보세요. 지지에 예. 육합으로 가죠? 아니면 육합으로요. 지지, 예. 예, 예. 천간은 천간합으로 보고, 지지는 육합으로 봐가지고. 자, 살려볼까요? 한 명 있지요? 두 명 있지요? 그죠? 인중에 병화 있잖아요. 요 해중에는 없고, 셋 있지요? 술중 정화 넷 있지요? 다섯 있지요? 여섯 있지요? 일곱 있지요? 아, 7명이었는 것 같다, 그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갖고, 너희 형제 7형제인데, 한 명은 화학회사나 공학회사에 다닐 거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냐. 남자 형제가 하나 있는데, 울산 화학공단 다닌다, 이거를. 왜? 인의 합에 의해서 화학이단 말이죠. 합은 화학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뭔가 이렇게 그 공학 분야잖아요. 그죠? 공학. 그죠? 이 범은 무서운 거단 말이죠. 무서운 것을 다루면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7형제 중에서 한 명은 직장 생활 다니고 있는데, 공학이나 화학 분야에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하필이면 7형제가 한 명도 훼손이 안 되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요거가 막내고. 이렇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실 이거 재미삼아 틀리더라도 좋은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만약에 요즘 애들은 다 옛날에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제왕절개도 하고 막 조절하잖아요. 이제 더 안 놀라고 피임하고. 그러니까 결국 없다. 막 이래 하잖아요. 네 삼형제네 해갖고, 혼자인데요. 엄마한테 물어봐. 둘이는 지었어. 이래도 된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기 병이 있다. 자, 병이 있다 이러면은 병이 장생지에 앉은 거잖아요. 그죠? 한 놈은 잘난 놈이다. 그것도 정관과 끌어안았으니 국가 조직에 있는 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적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생긴 꼬라지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생긴 꼬라지대로. 그 만약에 요렇게 생겼다. 너 뭐 형제 중에 하나 사업하재. 편제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써먹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요걸 연구해보세요. 이게 더 재밌어요. 해보면.
그러면 처음엔 핀치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자기가 자꾸 하다 보면 이걸 저가 아버지 교육계에 있다 이런 것까지도 단을 해갖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게 써먹는 게 이제 제가 잘 써먹는 방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래 있는데 인이나 묘가 왔다. 인이 왔다. 그러면 병화가 장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왔다. 그죠? 아니면은 사가 왔다. 이러면은 병화가 편제 장생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너그 형제 사업하러 이제 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너무 허무합니까? 이렇게 보면. 근데 안 맞을 것 같은데 맞다니까요. 조만간 저 못 볼지도 모릅니다.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격용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격용에 의한 분석법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보는데 저는 이게 습관이 더 많이 들은 거예요, 사실은. 습관이 너무 많이 들다 잘 보니까 맞죠. 그게 더 잘 맞다. 더 편하고. 그래서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전부 다 한 번씩 내 나름대로 화두처럼 다 그래. 진유학급은 어째서 일나느냐. 이런 거 참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 하고 나면 변화 양상이 이때는 사업으로 유금을 써먹다가 이때는 못 써먹는다. 그런 게 좀 드러나니까. 일단 쉬다 하겠습니다. 예.